여러분, 오틀리 기억하시죠? 한때 식물성 우유 시장의 판도를 바꿨던 바로 그 회사 말이에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좀 부진해서 투자자들 속을 태웠잖아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했죠. 오틀리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오늘 CFO의 발표를 샅샅이 뜯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브랜드를 알리려고 돈도 많이 쓰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과연 그 모든 노력이 빛을 봤을까요? 드디어 흑자를 냈을까요? 네, 드디어 해냈습니다. 무려 310만 달러 흑자.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오틀리가 상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기록한 분기 흑자거든요. 정말 회사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분기는 오틀리 역사상 최고의 분기라고 불리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성공 방정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잘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2025년 3분기 상장 이후 최고의 실적을 찍었습니다. 매출이 무려 7.1%나 뛰었으니까요. 이건 뭐 시장에다 오틀리 아직 살아있다 제대로 증명해 보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익이 확 늘었을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벌고 덜 쓰자. 이 두 가지였어요. 여기 차트 보시면 제품 팔아서 남긴 돈, 즉 매출 총이익이 430만 달러 늘었고 아낀 돈이 380만 달러나 돼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20만 달러나 이익이 개선된 겁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성공이죠.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 성장의 진짜 동력은 뭐였을까요? 매출이 왜 늘었나 뜯어보니까 답은 판매량이었습니다. 보이시죠? 판매량이 무려 6.6%나 늘었어요. 중간에 가격을 좀 내리거나 해서 손해본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익을 내는 과정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줄다리기 싸움이었죠. 한쪽에서는 생산 효율을 높여서 이익을 60bp만큼 끌어올렸는데 다른 한쪽에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힘이 90bp나 끌어내린 거예요. 정말 팽팽한 싸움 끝에 간신히 이긴 거죠. 아슬아슬했습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봤는데 그럼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다 잘했을까요? 이제 지역별 성적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와, 이건 정말 극과 극이네요. 유럽이랑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8.4%나 늘면서 완전히 날아다녔어요. 여기가 이번 실적의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북미 시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매출이 무려 10.1%나 꺾였어요. 이쪽은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다른 곳에서 희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특히 중화권 매출이 고정 환율 기준으로 28.7%나 폭풍 성장했어요. 북미에서의 부진을 여기서 상당 부분 만회한 거죠. 여기에 본사에서 비용까지 300만 달러나 줄이면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분기 흑자 냈다고 끝이 아니죠. 오틀리는 이걸 넘어서 아예 회사의 재무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죠.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40일 미만. 이게 뭐냐면요. 현금 전환 주기인데 쉽게 말해 물건 팔아서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상장 이후 가장 짧아졌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군살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재무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재조정하고, 둘째, 더 좋은 조건으로 새 채권을 발행해서, 셋째, 기존에 빚었던 대출을 갚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줄였어요. 정말 영리한 한 수였죠. 그래서 이 작업으로 얻은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매년 내야 하는 이자가 약 7%, 금액으로 따지면 500만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실탄을 확보한 셈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오틀리가 직접 밝힌 올해 전망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오틀리의 2025년 목표입니다. 매출은 작년 수준이거나 아주 약간 성장하는 걸로 잡았고요. 대신 이익, 즉 조정 이비다는 500만 원에서 1,500만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비 투자는 2천만 달러 정도로 줄이면서 이제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FO가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아마도 이익 목표 범위에서 아래쪽에 가까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1,500만 달러보다는 500만 달러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괜히 기대감만 부풀리지 않고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틀리 재무적으로는 정말 튼튼해졌습니다. 급한 불은 껐죠. 하지만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이 탄탄해진 재무를 바탕으로 특히 부진했던 북미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앞으로 오틀리를 지켜봐야 할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